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무역통상 중국어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역통상 중국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가운데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무역 프로세스와 어, 가장 기본적인 무역에 대한 개념들, 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그런 무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통상 중국어 2주차입니다. 2주차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품질 조건이나 가격 조건, 수량 조건,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포장 조건, 무역 구제 조건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 또 인코텀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코텀스와 관련된 인코텀스 2010에 이어 나온 인코텀스 2020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코텀스 2010에 E군, F군, C군, D군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송 조건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등이 있고 해상 운송 조건에 이용되는 것은 FAS, FOB, CIF, CFR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W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FCA도 살펴보았습니다. CPT 살펴보았고 CIP 살펴보았습니다. DAT 살펴보았고 DAP도 살펴보았습니다. EXW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임의処분 상태로 처분해주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의처분 상태로 처분해주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됩니다. FCA는 매도인의 의무가 물품의 수출 통관을 마친 후 물품의 수출 통관을 마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담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약정된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의 인도 의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완료되는 것이다. CPT는 Carriage Paid to. 그래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며 위험 부담의 분기점.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라고 했습니다. Carriage Paid to니까 carriage 뭐죠? 운임입니다. 운임을 어디까지 지급하느냐. 앞에 나온 내용들 전부 다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위험 부담의 분기점. 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그리고 하는 것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될 때
이전이 된다 이겁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물품의 멸실, 손실, 손상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추가적인 비용 역시 매수인이 부담한다. 근데 매도인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합니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이렇다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하고 수출 통관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도인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운송인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하고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약정품의 운송의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운임을 부담하고 매매 계약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사업송장과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와 운송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운송 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고 수령하고 목적지에서 양압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지급해야 됩니다.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품 인도가 지연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CIP는 이거 외에도 CPT 이외에도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상보험을 체결합니다.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이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보험증권은 매수인에게 제공합니다. 매도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물품을 최초의 운송이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하고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약정품의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또 매매 계약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 그리고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다. 또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운임에 포함될 수 있다. 운임에 포함 운송 계약이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 계약 체결을 할 때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양압비도 포함이 된다. 양압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양육비입니다. 하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때로는 이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보험서류, 관습적인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의 인도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이들 서류를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에서 양압비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됩니다.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물품의 인도가 지연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 의무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운송을 통해서 물품 인도를 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터미널 인도 조건 DAT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운송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를 하는 거래의 조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를 합니다. 양하를 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매수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를 합니다.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T 뒤에는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은 컨테이너 야드,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부두 창고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인도를 합니다.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인도를 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 허가와 선적지, 수출지에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있는 터미널까지 운송해서 양하를 해야 됩니다. 왜? 양하를 한 다음에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양하를 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양하하는 데 드는 다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특정 터미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자기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터미널에서 자신의 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을 합니다.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 허가를 합니다. 왜? 매도인은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수입 통관을 합니다. 절차를 이행을 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타 부가금, 또 반입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DAT고요. DAP입니다. DAP는 목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것은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은 계약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를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은 계약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지도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DAP 뒤에 지정 목적지를 표시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인도를 해야 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합니다.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를 하고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 수출 통관을 하지만 수입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반입 운송비도 지급을 하지만 수입 통관을 필요하지 않고 양하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자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이를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를 합니다. 양하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수입자가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수입 허가가 통과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DDP입니다. 좀 아까 DAP, DAT, DAP, 그 다음에 DDP. DDP는 Delivered Duty Paid. Delivered. 인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Duty. 관세. 지급되는 것이고. Paid. 수입 국가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종결이 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매도인의 비용 측면에서는 수입관세, 제세공과금, 반입통관비 그리고 목적지까지 물품 인도 비용 모두 부담한다. 수입관세도 부담을 하고 반입통관비도 부담을 하고 목적지까지 물품 인도 비용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어디서 인도하는, 누구에게 인도하는 중요한. 그런데 여기서 delivered duty paid 여기서는 DDP에서는 최종 지정 목적지까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인도를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 목적지에서의 수입허가 수입 통관합니다. 수출 통관도 하고 수입 통관도 합니다.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수입지에서 최종 지정 목적지까지 반입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아까도 매도인 역시 DAP에서 반입 운송비를 매도인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DAT에서는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화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두기 때문에 이때는 반입 운송비를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는 DAP에서는 매도인이 반입 운송비를 지급하고 DDP에서 역시 매도인이 반입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상업송장. 상업송장에 보시면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단가는 얼마라서 가격은 얼마인지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인도 지시서 또는 통상적인 운송 서류인 유통성 선화증권,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비유통성 해상 화물 운송장, 내수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인은 뭐하냐? 자신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둔 그런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를 한다. 아까 DAT는 누가 양화를 하죠? 매도인이 양화를 해서 일단 양화를 한 물품을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기 때문에 양화비를 매도인이 DAP에서는 매수인이 양화를 하고 DDP에서 역시 매수인이 양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펴볼 FAS, FOB, CFR, CIF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해상 운송 조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FAS는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free alongside ship. 그러니까 배 옆에 배 옆 선측에 가면 된다. free라는 말은 이것까지만 하면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측 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선측입니다.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이 있고 부선이 있습니다. 부선인데 부선에서 본선의 선측에 옆에서 노이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선측에서. 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하여 무고장 선측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두수령증, 본선수령증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을 합니다.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하고와 수출 통관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고 계약의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들을 제공을 합니다.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출허가와 수출 통관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영사통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영사통장, 원산지 증명서 등의 수입 또는 제3국의 통관에 필요한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또 제3국의 통관에서 필요한 통관 서류와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제3국의 통과에 요구되는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고 계약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이나 서류를 제시하고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을 부담을 하는 형태로 서류들을 취득하는 데 협조를 하면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 그리고 제3국의 통과에 요구된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그 다음 본선의 선측에 인도된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목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적재장소 또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선박, 적재장소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 또 지정 선박의 입항 지연, 물품의 수령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 합의된 인도 기일로부터 1호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선측 인도 조건. 본선 인도 조건. Free on board. FOB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이 본선에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뭐라 그랬죠?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이 본선에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여기까지. 본선에서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본선에서 인도하여야 되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하고와 수출 승인을 취득하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무고장, 본선 수령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본선 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항구의 관행에 따라 적재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약정된 물품을 본선에서 인도합니다. 본선에서 인도하는데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통관을 합니다. 또 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무고장, 본선 수령증을 제공을 합니다. 또 본선에서의 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도인은 항구의 관행에 따라 적재 비용을 지급합니다. 매수인은 여기에 비해서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단지 이 물품을 인수할 때는 운송인에 의해서 인수를 하게 되겠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수 있도록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선적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필요한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요? 이 물품은 본선상에서 인도되는 거기 때문에 본선상에서 인도된 이후에는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는 선적항에서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선박명, 적재 시점, 인도 시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통지. 어떤 선박에서 어디서 언제 관한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됩니다. 물품이 지정된 선박에서 선측 난간을 통과한 이후로부터. 물론 이 부분은 선측 난간이라는 부분이 향후에 없어졌습니다.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 물품이 본선상에서 적재가 된다. 그 다음에 적재가 되고 운송인에게 인도가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물품의 멸시 및 손상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매수인 자신이나 운송인에게서 물품이 인도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FOB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한 물품을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비용, 물품의 운송에 대한 비용,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CFR입니다. 운임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CFR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지급된 목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에 선적하여서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에서 선적합니다. 그리고 인도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FOB 말고 cost and freight가 있습니다. 위험,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뿐 아니라 초과적인 비용, 향후에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에서 적재를 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인도를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전부 다 부담을 하고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Cost and Freight, 운임과 비용, 운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품이 본선에서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멸실, 손상의 위험,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겁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목적항까지의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본선에서 인도를 합니다.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승인을 취득하고 물품 수출에 필요한 수출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무고장 운송 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또 물품의 본선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정기선 조건에서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양화비도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된다. unloading cost 지급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이 자신에게 전달이 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될 때 승낙합니다. 또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합니다. 목적항에서 양육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매도인에 대한